정수재 이사 오늘 어떤 종목 초이스하셨나요? 네. 저도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팜스토리 한냉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그런 주식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시초가 편입을 할 계획이고요. 목표는 2,000원이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150원으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지분 내용을 보면은 이지바이오의 계열사입니다. 65.59% 정도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한 팜스토리 한냉은 마니커 지분을 12.2% 정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속해서 기업을 합병을 하면서 사료 부분 그리고 식육 부분까지도 이제 연결을 지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사료하고 한국냉장이 합병이 되면서 이제 팜스토리 한냉으로 이렇게 나온 업체입니다.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사료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흐름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동물용 사료 그리고 이제 제조제 식품에 대해서 만들어서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배합 사료가 이제 주력인데요. 얼마 전에 돈육 관련된 어떤 그 한우 사업 양쪽에 돈육이나 한우 사업 양쪽에서도 어떤 우수 축산물로 브랜드 인증을 받았던 점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2011년도에 어느 정도 매출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바로 말씀드렸던 에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데요. 구제역이 여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피부로 그런 점들이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관련된 부분들이 또 올라가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11년도 3분기의 어떤 누적 매출액을 보면은 3,32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0%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한 105억 정도인데요.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 한 425%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8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사실은 그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정체돼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내용으로 인해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제 성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향후에 있어서 어떤 해외 곡물 사업의 확대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해주에 여의도 원적의 30배가 넘는 어떤 그런 농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공장 전경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공장이 있는데 이 차트 화면을 보시면은 음성 공장과 이제 정육 공장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도드람 사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이 명칭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드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음성과 이제 정읍에 이제 사료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조제육과 관련돼서 다른 또 공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제 태양광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해서 그린 공장으로 좀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전략에 대해서는 팜스토리 한냉에 대해서는요.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정배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좀 한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저항대에 대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항대가 돌파가 된다면은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한 2,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직전 저항대인 1,600원 부분을 이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손절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1,150원 정도, 1,200원 S 지지력이 깨지게 되면은 1,150원 정도를 이제 손절 가격으로 두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봤는데 차트가 굉장히 좀 예쁘게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요즘 정배열된 차트도 흔하지 않은데 지금 정배열 추세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하셨습니다. 뭐 영어 합성어이기 때문에 대충 뭔가 내용은 알겠는데 농업 관련주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에그플레이션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최근 들어서는 자주 언급됐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뭔가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농업인 에그리컬처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즉, 이 농산물 가격 급등에 의해서 일반 물가가 영향을 받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메릴 린치에서 2007년도에 이런 그 농산물 가격과 그 어떤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를 가지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런 용어가 에그플레이션으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런 그 팜스토리 한냉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에그플레이션 테마주인 팜스토리 한냉이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한미 FTA로 인해서 네. 그 어떤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그런 농산물 관련된 어떤 그 내용에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였죠. 2011년도 9월 6일에는 10년간 총 8,149억을 투자를 해서 종자 개발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최근에 12월 16일에는요. 농업시설 현대화에 10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주거나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런 반응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향후 10년간의 어떤 꾸준한 투자로 인해서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그런 자금이 집행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업 환경은 일단은 이런 몇 가지 특수한 회사 같은 경우는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매출액 증대가 조금씩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부 정책 수혜 또 기대가 되고 있네요. 뭐 농업 현대화에 대해서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정부 정책도 이 팜스토리 한냉의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 더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이라이콤을 저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하게 시초가에 편입을 할 계획이고요. 목표가는 18,000원이고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휴대폰용이죠. 중소형 백라이트 유닛이죠. BLU라고 하는 백라이트 유닛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TFT LCD의 BLU 제품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동영상 고속 전송이 가능한 단말기가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 등은 어떤 이 업체의 매출액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2011년도에 어떤 3분기, 4분기에 매출액이 상당히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 1년간 매출액이 한 4,70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한 6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3분기의 영업이익은 11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22% 정도 증가를 했고 4분기에는 그보다 좀 더 증가를 해서 142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연간 영업이익이 125억인 것을 본다면은 한 분기에 142억의 어떤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 전년도에 1년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그만큼 그렇게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BLU 시장에서는 국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는 1,889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4,720억이고 영업이익이 298억을 기록을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은 맞춰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BLU, 모바일 BLU 시장에서 국내 1위다, 이라이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BLU 굉장히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뭐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용어로 해가지고 BLU 이렇게 용어만 이제 들으셨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건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 BLU에 대한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용어는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왜 이 백라이트 유닛, LCD에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한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액정 디스플레이인 LCD에는요, 각종 정보의 표시 소자이면서도 자체 발광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면에 광원을 두어서 LCD 화면을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BLU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두운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빛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
해주고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 P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LED가 어떤 그 빛 광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라이콤이기 때문에 어떤 국내도 물론이거든요. 해외에서도 어떤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저도 오늘 이라이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예, 네. 간발의 차이로 제가 이제 종목을 부랴부랴 에이블 CNC로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삼성이 스마트폰 매출이 작년 3분기에 세계 1위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실적도 이제 함께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전망 또는 수혜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같은 종목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좋은 종목인가 봐요. 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네. 아마 지난주에 와가지고 제가 올해 어떤 그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을 하나를 딱 선택해달라고 네. 하셨을 때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고 그 삼성전자와 관련된 휴대폰,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대표 종목들 보자라고 했는데요. 이 종목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스마트폰 부분이 이게 커지기 때문인데요. 올해 어떤 실적을 본다면은 지난해보다 한 57.7% 정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인 그 카트너에서 어떤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해서 4억 6,800만 대 정도로 이렇게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그 총 수요는 그보다 적지만은 전체적인 성장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년도에 비해서 한 261% 정도 성장을 해서 6,360만 대 정도가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그만큼 커졌는데 그것이 올해 2012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수혜주는 비단 이 BLU 관련된 이라이콤이 있지만은 그 스마트폰 관련된 어떤 내용을 보시면은 카메라 모듈이나 안테나와 관련된 파트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성 회로 기판 관련돼서 BH라는 어떤 그런 종목이 있어서 같이 연관을 지어가지고 스마트폰의 어떤 시장이 확대됐을 때 다른 연관된 종목들이 어떻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지를 보고 또한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특징적인 점은 이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그 뭐 저가형 태블릿 PC였죠. 아마존에서 나왔던 킨들 파이어 부분에도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킨들 파이어가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깜짝 실적을 발표하는데 어떤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좀 최근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지선을 회복을 해줬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단기적인 눌림이 들어왔습니다. 121선까지는 오진 않고 61선 정도에서 두 차례 정도 지지를 확인을 해줬고요. 21선을 지금 오늘 돌파를 한 모습을 보고서 이제 정기적인 그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새로운 종목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이라이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던 종목이다 싶었더니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그 아마존의 킨들파이어. 네. 이 킨들파이어 아이패드 한 대 살 돈으로 킨들파이어 2대 살 수 있다.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고 하죠. 기능도 굉장히 좋다고요. 그러면서 이라이콤이 최대 수혜주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바로 그 종목이었네요. 두 전문가의 초이스 종목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